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방 뒤에 찾아오는 건 생각보다 더 무거운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한 남성의 사례를 통해 왜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48세에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1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고 연금 흐름도 계산했고 생활비도 촘촘히 맞춰봤습니다. 자산 구성까지 완벽에 가깝게 설계하며 돈만 문제 없으면 잘 살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퇴 첫 달엔 자유가 달콤했습니다. 알람 없는 아침이 행복했고 회사 메일에서 해방된 경험이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가 떠다니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준비했는데 하루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잊는 순간 쌈도 무너집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첫 번째 위기 역시 바로 이 일상의 붕괴입니다.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 않자 그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재정도 예상 밖으로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은퇴 후 소비는 절약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공허함이 커질수록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시 작은 즐거움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소비를 반복했고 결국 계획했던 생활비와 실제 지출 사이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간극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도 변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같은 또래는 대부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자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생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이 남성의 사례는 조기 은퇴 실패가 돈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우울감 증가 원인 중 재정 요인은 30%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역할 상실, 관계 변화, 시간 구조 붕괴 같은 삶의 문제입니다. 즉 조기 은퇴는 돈보다 삶 운영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는 결국 은퇴 9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한 게 아니라 회사만 그만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많은 조기 은퇴자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가 은퇴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산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구조입니다.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지, 누구와 관계를 이어갈지, 어떤 활동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유지할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4가지가 없으면 어떤 은퇴 계획도 결국 흔들립니다. 오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돈은 계획했지만 삶은 계획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시 삶의 문 앞에서 헤매게 됩니다. 조기 은퇴를 꿈꾼다면 그 꿈에 살아갈 방식을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작입니다. 그의 조기 은퇴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단 하나의 구조도 없었다는 사실은 은퇴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흔히 돈만 준비하면 은퇴 후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 인터뷰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대부분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남성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된다. 48세에 스스로 선택한 조기 은퇴였다. 그는 남들보다 빠르게 노동해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향해 수년간의 준비를 해왔다. 그 준비는 매우 실제적이고 계산적이었다.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자산에서 얼마를 인출해야 하는지, 연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투자 자산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비상자금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해왔다. 그가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감각이었다. 직장을 떠나는 날 그는 이 준비가 곧 인생의 안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의 첫 번째 월요일에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퇴 첫 주는 달콤했다. 오랫동안 원하던 늦잠을 자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이것저것 시도하며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마셨다. 그는 이 맛에 은퇴하는구나라고 말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의 절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자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 회사에서 쏟아지는 메일은 더 이상 없었고 누구도 그에게 급한 일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자유로운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역할을 통해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인일 때는 회사에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그는 회사를 떠난 순간 그 역할을 통째로 잃었다. 그 자리는 곧 공허로 대체됐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 증명할 무대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진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혼란이었다. 재정 역시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그는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시간의 증가가 곧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는 하루 종일 비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작은 소비를 반복했고 그 소비는 쌓일수록 불안을 증폭시켰다. 돈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매달 계획보다 빠르게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조기 은퇴 계획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오히려 커졌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다. 돈의 절대량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불확실성을 이겨낼 정신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한 셈이었다. 관계는 더 빠르게 무너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공유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관계는 급격히 느슨해진다. 그는 일할 때는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그 관계는 일이라는 공통 기반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그 기반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새롭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고 낮 시간에 그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점점 혼자 걷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갔다. 외로움은 조용히 삶을 침식했고 그의 감정은 무기력으로 이어졌다. 그는 누군가에게 철저히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 말은 은퇴자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은퇴 후 9달째 되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나는 회사를 떠날 계획만 했지 삶을 세울 계획은 없었다. 이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함축해 담고 있다.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을 재정 준비로만 좁게 해석한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다른 영역에 있다.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목적을 품고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역할을 새로 만들 것인지가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일 뿐 삶의 방향까지 보장해주는 구조는 아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떠안는다. 그 책임을 미리 인식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자유는 쉽게 혼란으로 변한다. 그의 사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 은퇴는 노동의 종료가 아니라 일상의 재구성이며 과거의 역할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은퇴 후 우울감의 주요 원인이 재정이 아닌 심리적 공허와 사회적 관계의 붕괴라는 데이터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는 이 사실을 실감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은 불필요한 고통을 동반했다. 만약 은퇴 전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지 한 번이라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면 그의 첫 9달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돈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지만 그 돈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은퇴는 준비된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 탈출에 불과하다. 조기 은퇴를 꿈꾼다면 하루의 의미와 나의 역할과 인간관계의 구조와 정신적 균형이 어떤 형태로 유지될지를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은퇴는 직장의 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은퇴를 할 수 있지만 잘 사는 은퇴를 맞는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결국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재정이 아니라 삶을 먼저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 사례는 묻고 있다. 당신은 회사를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세울 준비도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모든 은퇴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출발점이다.